안녕하세요. 여행의 정석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의 정석은 글로벌 트립 김광현 대표의 23년 여행 노하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김광현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의 정석을 왜 하시게 되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트립 여행사 김광현 대표입니다. 2000년 7월 7일 창립한 BSP 여행사인 주식회사 글로벌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여행도 재개가 되고요. 그때부터 여행에 대해서 기본부터 자세한 것까지 잘 설명해주는 정보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행사를 새롭게 창업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신규 여행사 상당수가 저희의 고객입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새로 만들게 되면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행 상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도 흥미롭고 또한 여행사들에게도 배움이 되는 그런 여행의 정석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3프로TV라는 경제 분야에선 가장 유력한 채널에서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3프로TV에서 요청이 와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팟캐스트 위주로 한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큰 대형 스튜디오도 있고 굉장히 크게 성장해서 이제는 상장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 채널에 출연을 하고 나니까 네이버에서 글로벌 트립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저희 예전 유튜브 채널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약 13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트립의 유튜브. 130만 명이 아니라 13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네이버에서까지 이렇게 검색이 되니까 정말 좋은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트립이 올해 23년이 되었네요. 오랜 전문가로서 여행은 무엇이다 라고 말해줄 한 가지 팁이 있을까요? 여행은 상식의 충돌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말과 행동을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외국에서 하게 되면 몰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 정도 여행 경험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기고 납니다. 여행을 몇 번 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상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행이란 이런 거구나, 외국이란 이런 곳이구나 라고 경험이 상식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전에 가진 경험이 상식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음 여행 계획을 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만날 뽕, 변화 변입니다. 새로운 변화에서 잘못해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여행이란 건 국경을 통과하게 되고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의 조사도 받게 됩니다.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서 내 상식이다라고 섣불리 고집을 하게 되면 큰 금전적 손실과 나가서 안전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께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동남아를 거쳐 중동에 갔다가 중남미로 갔다가 미국에 가서 한국에 오는 항공권을 예약을 했어요. 복잡한 여정이고 거의 세계 일주에 가까운 여정이라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손님께서 거부하셨어요. 본인은 여행 경험이 많고 본인 생각대로 할 것이니까 요구한 대로 항공권만 발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님의 여행이 시작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에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공항에서 제지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3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2장을 더 사야 된다고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 손님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 자기를 감시하고 통제할 2명의 사람 비행기 티켓까지 사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님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생각나는 거는 자기가 방콕 공항에서 공항 직원과 싸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당연한 요구를 했는데 공항 직원이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기억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미국에 도착하니까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고, 이 표현은 이제 손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고 그 손님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비행기표를 반드시 3장을 사서 자기를 감시할 왼쪽, 오른쪽 사람 표까지 사서 비행기를 타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여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케이스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어떻게 일어난지 지금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3장의 비행기 티켓을 사야만 했고 정말로 자신을 통제할 왼쪽 오른쪽에 2사람 비행기표를 사서 자기의 팔을 끼고 그 사람들이 비행기 내내 자기를 감시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에 맞나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나요? 여러분이 1%의 확률이라고 하면 이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여행사에선 1%의 확률은 100%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손님만 받아도 일어나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행에서 가장 잘못된 접근 방법이 일반적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여행에서는 적절한 질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여행객은 제법 경험이 좀 있고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이나 안전의 위협 범위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객은 아니고 다른 여행사의 사례인데요. 어떤 고객께서 아마존을 가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강력하게 여행자 보험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께서는 끝까지 여행자 보험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께서 아마존에 혼자 여행을 가서 아마존 정글 안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당연히 헬기를 불러서 이송을 했고 그분은 9,8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분 입장에선 아마존에 가서 다리를 부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인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여행객은 경험이 제법 있고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행상의 금전적 손실과 안전의 위험 범위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행은 수많은 상식의 충돌 과정입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통제된다면 그것은 유쾌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현지 상황에 의한 것이든 이러한 상식의 충돌이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 여러분의 안전과 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됩니다. 여행은 상식의 충돌 과정이다. 공감이 갑니다. 특히 비행기 값이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값이 상식을 초월하게 비싼데 상식을 초월하게 비행기 값이 싸질 수는 없을까요? 사장님, 항공권에 상식이 어디 있어요? 항공권엔 상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선진국의 대표적인 대형 항공사 부장이 저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여행 상품 중 가장 상식이 없는 것이 항공권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항공 요금이 상식을 뛰어넘게 저렴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캐나다가 30만 원 이하, 호주도 50만 원 이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권이 요즘 굉장히 비싼데 LA가 2018-2019년 여행 화랑기 때는 80만 원 이하를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정말 나쁘죠. 맞아요. 요즘 항공권이 비싸다고 하는데 대표님 경험에 비춰서 어느 정도 비싼가요? 특징적으로 미국 동부 항공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유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니까 8월 달에 미국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뉴욕행 편도가 280만 원을 넘습니다. 그나마 다 매진이에요. 그런데 미국 출발은 더합니다. 보스턴에서 인천행 비즈니스 편도가 1,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한 가지 요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2배, 3배 정도 격차를 두고 비즈니스 항공 요금을 운영하는데요. 보스턴에서 인천 오는 가장 비싼 비즈니스는 2,7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냐면 옛날에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 여객기라고 있었습니다. 마하로 날아가는 비행기고 이게 비싼 여객기의 대명사입니다. 전자석 비즈니스고 보통 $10,000를 좀 넘었어요. 1,3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2배 하는 항공권이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게 비싼 상황인 거죠.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정말 상식의 선을 조금씩 넘는 것 같아요. 여행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나요? 왜 여행사 사장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죠? 진짜 오래된 말이긴 한데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 때는 물 자체는 많지만 정말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행 컨텐츠, 이게 정보의 홍수 상황입니다. 여행이란 주제는 누구나 좋아하고 약간 사람을 들뜨게 하는 즐거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행 관련 정보 채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20년 이상 된 여행사 사장 같은 전문가들이 여행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란 것이 사실 위험을 동반하다 보니까 오랜 여행 경험은 험악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안 건너는 사람들이 여행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입을 못 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말 시원하고 마실 만한 물 같은 그런 여행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탄산수처럼 자극적이거나 입을 막 즐겁게 하는 그런 달콤한 설탕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시원하고 정말 깨끗한 물 같은 담백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머리 아픈 공부를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요. 쉽게 정말 정확하게 여행에 대한 정석 같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우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나는 싸게 사는 모든 방법을 정석적으로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대해서도 도시별로, 지역별로 고르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말해줄 생각입니다. 물론 호텔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방법들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짜는 방법을 지역별로 개인 여행, 패키지, 여러 가지 여행의 부대적인 구성 요소들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의 정석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로 여행자들에게 여행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여행의 정석이 되는 한마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정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어 시뮬레이션입니다. 투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여행을 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공항을 간다. 여권을 내밀고 출국을 하겠지. 그리고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겠지.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간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출국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에 잘 돌아올 때까지 어떤 일들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즐거울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행을 가는 중간에 어떤 위협이나 여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한국에 못 돌아올 그런 위협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여행이 멈춘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여행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두려움 앞에 한 걸음 덜하는 것입니다. 투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의 위협이 제거되었고 내가 한국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두려운 그곳을 먼저 가고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두려운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이것은 너무 큰 도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도 항상 마음에 걸려서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 한 걸음 더 회사가, 사회가,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일을 두려움 때문에 게을리하지 말고 가장 가고 싶은 그곳, 가장 여행하는 그곳을 가장 먼저 두려움 앞에 한 걸음 더 디디는 마음으로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